2만 원까지 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돌아가실 때 5천만 원 이상의 어떤 그런 성취감이나 내지는 그런 많은 생각들을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내용들 많이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목이 인재가 몰려오는 기회의 도시 대구입니다. 그죠? 떠났던 청년 다시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네, 왔는데 제목이 이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내용을 좀 파트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아무래도 제 그런 어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야기 이후에 제가 대만에서 관찰하고 봤던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좀 모티브가 되기로 했던 곳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가운데 이 사람이 여기 접니다. 여기 전데 어느 사진 작가분이 이제 같이 갔다가 제가 이제 저 여자분은 어느 나라일까라고 쳐다보는데 이제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찍으셨는데 저도 오늘 내용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도 제 시간을 이제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 이렇게 고르다가 오늘 전체적인 내용하고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강사 저는 대구가 너무 싫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게 대구를 떠나 있었고요. 대구를 잊은 채 살았습니다. 대구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았는데 지금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 얘기를 좀 우선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학생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대구를 이제 떠나겠다. 대구를 너무 싫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대구가 너무 보수적이었다. 저희 집안만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늘 식사할 때마다 강조를 했습니다. 남자는 뭘 해야 된다. 뭐 몇 살 때 뭘 해야 되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제 늘 강조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집안도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몇 살 때 뭘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이게 세뇌식으로 되어 있었고 마치 그것을 안 하면 불효를 하는 듯한 그런 좀 압박을 좀 받았었죠. 그래서 이걸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시대를 살았을 것 같은데 90년대, 2000년대 대한민국 키워드 보시면은 신토부리 노래가 잠깐 이거 한번 저희가 아시는 분이 다 아실 것 같으네요, 그죠? 이걸 저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잠깐 일단 한번 이분 어떻게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명단상에는 대학생들 분이 많이 오신다고 되어 있어서 아마 여기서부터 잠깐 들어볼게요. 노래 내용은 이제 우리 땅에 사는 우리가 사 먹어야 된다. 약간 애국심의 어떤 그런 호소하는 그런 노래인데 아마 전국 노래자랑에서 한때 90년대는 항상 불려졌던 노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노래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지 그 노래를 우리가 어렸을 때 과거에 많이 듣고 자랐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해외여행 가신 거죠. 여기 유명한 어디 일본 중요한 데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비행기에 뭐라고 합니까? 역시 우리 집 김치에 된장이 최고야. 그러시면서 이제 집 나가면 고생이지 그러시면서 다다음 달에 또 어디 가시고 개모임에서. 근데 늘 우리 이런 것들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대구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우리 박동진 곧 돌아가셨죠. 박동진 명장님의 광고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어느 제약회사의 이제 광고입니다. 이게 이제 아마 설표 우황청심원의 변함없는 약효도 내일로 이어집니다. 설표 우황청심원. 잘한다.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야. 우리의 것, 우리의 자랑. 설표 우리의 우황청심원. 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마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것만 소중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지내고 대만에도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대만에 오셔서 하는 얘기가 역시 우리나라 게 최고야. 내지는 역시 이 나라 거는 우리나라 거보다 못해 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약간 좀
대구 경북권에 계신 분들, 부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역시 난 대구를 떠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일 민족, 사실 뭐 DNA로 밝혀졌죠.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은 아니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들어왔던 것 같고 IMF 이후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때 IMF 때 우리 뭐 근무기 운동 정말 좋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너무 이런 구수주의적인 우리나라만 생각하는 우리만 생각하는 우리 외적인 거는 전부 다 배타적인 그런 사고관이 너무 팽배했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2002년에 한일 월드컵을 했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한일 월드컵이 아니고 그냥 2002년 월드컵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예. 일본은 없어요. 예. 그냥 우리 거기 때문에 한국도 생략한 채로 2002년 월드컵. 예. 근데 일본에서는 2002년 이란 월드컵이라고 하는데 대구 분들 특히 보면 이제 이런 것들, 이런 키워드를 보게 되면 이제 대구가 물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좀 보수적인 그런 측면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군 복무를 포천 1동, 2동이 있는 산정호수가 있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광지이기도 한데 거기 산정호수 근처에 군부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대에서 군 복무를 했습니다. 대구로 오려면 그 1동에서 부대에서 나와서 1동에 있는 버스 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고 동서울로 가서 동서울 터미널에 다시 버스를 타고 대구로 와야 됩니다. 이렇게 걸리면 8시간 반이 걸립니다. 근데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 대구를 떠났기 때문에. 저는 대구를 떠났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는 분들 보면 이제 집에 가기 너무 힘들다, 너무 멀다라고 불평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군 생활하면서 여러 지역의 다른 사람들도 만나면서 내가 알아왔던 전라도 사람들이 결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등등 이런 그 전에 대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오히려 더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시절 어렸을 때 봤던 것 같은데 포청천 드라마를 봤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이게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이게 대만에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도 대만 분이시고 이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생각은 대만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내용의 드라마를 제작하는 나라라면 한 번쯤 내가 가서 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 그쪽 나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에 사람들이 어떤 사회인지 좀 알고 싶다라는 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이 지나면 아마 중화권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저 혼자 이렇게 판단을 했죠.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어영수를 갔는데 마침 또 제 룸메이트가 대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청천에게 물어보고 영어를 배우러 왔는데 영어는 안 배우고 중국어가 더 들어왔습니다. 포청천 주제가 더 외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대한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양안관계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접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내가 좀 더 나의 미래를 좀 더 개척을 하고자 하려면 돌파구는 내가 찾는다면 대만이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터미네이터 영화죠. 그 명대사 I'll be back인데 저는 한국을 떠날 때, 대구를 떠날 때 I will not be back으로 했습니다. 네,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고.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출발할 때는 편도편을 끌어갔습니다. 예, 저는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오면 저 자신한테 지는 것 같아서 편도표만 끌어서 갔고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제가 중국어로 표를 사야 되니까 최소한 그 정도 수준까지는 공부를 하자라는 각오로 갔던 것 같습니다. 정착금은 300만 원을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50만 원은 이제 환송회 때 제가 썼습니다. 네, 지금 저기 소스 대표가 계신데 그분도 그때 당시 회사가 있는 상황에서 저를 환송회 한다고 불러냈습니다. 갔는데 그때 동성로에서 먹었던 떡볶이가 제가 냈습니다. 네, 자오징 현금이 없다면서 제가 자오징한 이런저런 거 합치니까 한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오징가 일단 충분하지 않은 정착자금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가서 좀 현지유달을 하자, 가서 뭐 부딪히면 뭐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 일단 도전을 했었고 중국 학습의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손목시계를 안 찼습니다. 안 차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길거리에 가면서 모든 시간을 알고 싶을 때 이제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아마 경험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묻는 게 특히 이제 외국
해외에서 이렇게 묻는 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 통하는 건 둘째치고 모르는 사람 붙잡고 바쁜 사람 붙잡고 시간을 묻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 저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시시때때로 이렇게 연습을 하고자 그랬던 것 같고 아는 길도 계속 물었습니다. 예, 제가 뭐 학교 가는 길도 그랬고 뭐 어디 가는 길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설명하는 방법 발음이 다 다르니까 예,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접해보고자 최소한 이렇게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지만 예, 제가 대만 시작을 하기 전후에 최대 적이 있었습니다. 예, 맞추시면 제가 대만 대구 무료항공 티켓 상담 드리겠습니다. 3초 드리겠습니다. 3. 예? 사투리 그렇죠. 예, 사투리 분석했습니다. 근접했는데 여러분께서 제 유인물을 제대로 안 보셨군요. 다행입니다. 네, 답은 좀 약간 외로움이었습니다. 어떤 외로움이냐면은 자, 대만을 가기 전의 반응인데요. 주변의 반응들. 제 주변의 반응은 물론 이제 제 대구 분들, 대구에 있는 친구분들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지분들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왜 대만으로 가냐? 중국으로 가지. 중국이 더 크고 이제 뭐 한데. 저는 이제 그 결심이 이제 언론 쪽으로 공부를 좀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뭐 공산주의 국가보다는 자유 국가가 가장 좋는가라는 판단이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나 설득도 굉장히 많이 필요했던 부분이었고 두 번째로는 대만이라는 나라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대만, 타이완, 뭐 타일랜드, 타이베이 뭐 이러면서 왜 타일랜드에 가서 영어를 배우려고 하니? 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일랜드는 태국인데 이 나라에 대한 어떤 주변 국가에 대한 어떤 지리적인 그런 지식조차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던 그런 분도 많이 계셨고 대부분이 이제 또 언제 돌아올 거냐 뭐 열심히 해라 잘할 거야 라는 격려보다는 이런 부정적인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힘들었고 막상 또 대만에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구를 모릅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이미 서울로 지금 고정이 되어 있었고 대구에서 왔다고 하니까 북한에 있는 도시니 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나중에는 이제 대화를 할 때 뭐 어디서 왔니? 서울에서 왔어?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래 서울에서 왔다. 귀찮아서 설명도 이제 더 이상 귀찮습니다. 뭐 대구가 어디에 위치고 있고 이제 그런 귀찮아서 이제 한 번은 서울 사람인 척, 또 한 번은 뭐 부산 사람인 척, 부산 또 알더라고. 그래서 뭐 대구에 대한 어떤 그런 난 대구 사람이라는 데 대한 어떤 설명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막상 한류 대만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한류의 원천지가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 한국 드라마와 한국 K-팝을 듣지 않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류 팬들은 10대에서 30대 젊은 연령층인데 돈을 쓰는 한류 팬들은 10%에서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도 약 10%에서 15% 됩니다. 그분들이 약간 잠재해 있죠. 예. 잠재해 있는 상황에서 뭔가 딱 터졌을 때 그때 무슨 한국에 뭐냐 그러면서 이제 시위를 한다든지 반대 의견을 이제 제시하는 분들이고 중간에 있는 대부분들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는 반대 이면으로 느꼈던 거는 한국의 언론상에는 이제 대만이 이제 마치 이제 한류의 어떤 그런 큰 지역으로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는 굉장히 다양성이 공존하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에 대한 어떤 반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제 그 K-팝 마찬가지입니다. 신화 지금도 한국에서는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대만에서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콘서트를 하면은 8,000명씩 모입니다. 그리고 뭐 잭스키스도 있고 등등 뭐 H.O.T 1세대죠. 그다음에 2세대는 뭐 저기 동방신기, 뭐 슈퍼주니어 등등, 뭐 3세대는 요즘 뭐 BTS 등등이 있는데 충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만 팬들. 하지만 그 반면에 이제 무덤덤한 일반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같이 어울려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한 어떤 발견 저에게 좀 신선하기도 했고 충격이기도 했고 하지만 이런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저는 대만에 이제 처음 갔었는데 막상 새로운 생활에 적응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사투리 말씀하셨는데 언어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언어가 안 통하니까 너무 힘들죠. 막상 가져갔다 250만 원도 학비 내고 방세 내고 이제 또 아는 분이 이제 오토바이 중고를 저한테 팔았습니다. 약간 사기를 당했는데 좌우지간 그거 계산을 다 하니까
한 2달 정도를 버티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찾았는데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뭐 호주든 미국이든 뭐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부분의 한국 유학생들이 쉽게 찾는 아르바이트 일이 식당입니다. 식당. 최소한 2끼는 해결할 수 있거든요. 점심, 저녁 주니까. 근데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식당 아르바이트는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한국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한국 학교가 이제 타이베이에 있는데 왼쪽이 이제 약간 옛날 건물,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최근에 새로 지어진 건물인데 저는 이제 당시 이제 왼쪽에 여기 있는 이 학교에서 일을 했었는데 무슨 일을 했냐? 제가 말이 안 통하니까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일단 뭐 제가 몸으로 떼어놓는 일이라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아까 앞에 말했지만 중국어 총력전을 펼친 덕분에 약 3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소통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새로 오신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중국어가 전혀 안 되시는 분이죠. 한날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략씨, 우리가 옆에 그 동장님을 찾아가서 학교의 그 시설 관리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같이 좀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신이 없었죠. 왜냐하면 뭐 생활 회화 정도 하는 정도인데 나하고 같이 가서 그 학교의 그 중대한 사항을 같이 논의를 하자고 하니까 근데 저는 처음에는 좀 겁을 냈었는데 일단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뭐 종이도 있고 쓰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었고 뭐 등등 이제 저 나름대로 어떤 그런 표현법도 이제 익힐 수 있었고 학교나 친구 그리고 제가 아는 대만 사람 외적인 새로운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령을 터득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교장 선생님께서 그럼 우리가 이번에 한국어 수업을 한번 개설을 해보자 라고 제안합니다. 또 문제가 생기가 마찬가지로 언어와 저의 배경 문제입니다. 저는 국문학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한테 내가 제대로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쉽게 대만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몇 차례 실패를 거듭했겠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사실 한국어 수업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뭐 단순한 어학 지식 교육이 아니고 막상 해보니까 여러 가지 저에게 큰 이득이 있었습니다. 먼저 게이드, 더브이드 시테크, 시간적인 부분에서 제가 얼마든지 제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식당 아르바이트는 무조건 몇 시에 정해진 시간에 가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생 반이 열리면 이제 수업을 하는 거고 근데 저 나름대로 어떤 시간을 조절했었고 실전 중국어 연습, 실전 어학 연습을 할 수 있었고 그런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직장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직장에 다니는 다양한 직업군의 대만 분들을 접하면서 대만 사회에 대해서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대만에 있는 여러 보험회사라든지 금융회사라든지 아니면 또 드라마 제작사 또 드라마 제작사 PD 한 분을 또 알게 돼서 그 드라마 제작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그 배우들한테 한국어도 가르쳤고 제가 단역으로도 출연을 한번 했었습니다. 0.8초 나왔습니다. 찍기는 거의 반나절 찍었는데 0.8초 나왔습니다. 좌우지간 그리고 출판사 연락이 와서 뭐 책을 내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처음에 이런 그런 과정들이 쉽지는 않았는데 이런 후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일이 계속 맞물리는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이득을 얻을 수 있었고 중국어 말하게 되겠습니다. 한국에도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말하게 되겠는데 제가 7번 나갔습니다. 몇 번 상을 탔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유명한 분이 나와서 성공담 하면은 제가 7번 도전해서 7번 다 상 받았어 이렇게 되는데 저는 6번 떨어지고 1번 받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은 저는 가서 1년 남짓 된 실력으로 이제 이렇게 참가를 했었었는데 대단한 분들이 많으세요. 와서 뭐 5, 6년 된 분도 계셨고 좌우지간 거기에 오신 많은 참가자들과 또 많은 또 인맥을 또 넓힐 수 있었고 또 이런 걸 준비하면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냉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노래자랑 대회도 있어요. 제가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닌데 노래자랑도 3번 출전을 했었습니다. 몇 번 상을 탔냐면 한 번 탔습니다. 한 번도 인기상. 요거 대회에서는 제가 가사를 잊어버려서 상을 받지 못했는데 제 아는 분이 이제 또 사진을 찍어주셔서 찾아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준비를 했는데 일단 뭐 대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짧은 시간이지만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한번 해보자. 결과는
그 후에 계속 일이 맞물리면서 이제 콘서트, 팬미팅, 뭐 국제 뭐 문화교류 행사 그리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행사를 또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었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지금 뭐가 보이시죠?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제 행사를 할 때마다 이런 패스를 줍니다. 예. 제가 이런 패스를 안 버리고 이제 모아봤습니다. 예. 몇 개 정도 모을 수 있을까? 모아보니까 제가 80개 정도가 됩니다. 80개 정도. 뭐 이게 처음에는 이제 뭐 작은 일부터 시작했겠지만 뭐 이런 빅뱅이나 뭐 이런 시아주수 등등 이런들은 이제 좀 중요한 큰 일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앞에 있었던 그런 수고스러움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좀 즐길 수 있었던 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과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졌고요. 대표적인 거 보면 이제 뭐 지연우 행사가 있고 게리는 이제 2번 정도 행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사람 참 좋습니다. 서글서글하고 예. 제가 이렇게 끝마치니까 이제 저 끝에 달려오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화장실로 가는 줄 알았는데 예, 저한테 달려와서 모든 스태프들에게 수고했다고 이제 특히 이제 MC 수고하셨다고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예, 사람 참 이런 좀 이렇게 거드름 피는 이제 그런 스타들도 있는데 아닌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기 김재중 그다음에 뭐 신화 멤버들도 이런 행사를 하면 같이 참여를 했었고, 요거는 이제 차승원 씨 이제 행사죠. 이제 대만에 오셔서 이제 뭐 이런 국제적인 그런 여행 관광전 행사를 할 때 오셔서 이제 한국 홍보를 했던 같이 했던 예,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분들도 굉장히 좀 예,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까다롭게 이렇게 좀 요구 조건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잘 이렇게 대만 팬들 위해서 잘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대만에 유명한 그 스포츠 채널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이제 인천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해설자로도 한번 예,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야구가 지금 14번 국가대표 경기를 했는데 14번 다 우리가 14연승을 했답니다. 예. 좀 짜증이 나겠죠. 예, 그래서 예, 한국을 운동을 왜 이렇게 잘하냐. 예,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는 대만 분들은 이제 한국을 좀 의뢰이 좀 좋아하진 않는다. 이거는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뭐 막상 뭐 다른 나라하고 이제 경기를 했는데 뭐 14연패 했을 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대만의 많은 분들 운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제가 잠깐 1년 정도 이제 그 연합뉴스에서 일을 했었는데 제가 일을 할 때 기사 2개 정도가 이제 네이버에서 1위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대만 2만 명 주거 불평등 시위를 했던 뉴스 기사입니다. 그래서 약 19,000여 명이 이제 이렇게 뭐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 이런 부분이 좀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예, 눈여겨보실 만한 부분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뭐 대도시 지역, 예, 주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대만도 지금 현재 그런 관심 분야가 유사하다는 것. 그리고 여기 두 번째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대만 총통, 일본 위안부는 성노예라 블라블라. 그 대만도 이제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제 시야 시대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약 우리나라보다는 15년이 더 많은 50년 정도 이제 일제 시대를 겪었던 나라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일본 문제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한국과 대만에 많이 어떤 공통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어떤 분들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한국과 유사한 나라는 대만이다라고 할 정도로 예, 그런 평가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나와버렸네요. 네. 제가 요거를 좋습니다. 네, 다시. 네. 이런 그 과정을 겪다가 그 방송국 PD를 만나게 됩니다. 그 PD분께서 이제 그 한국 남자가 필요하다. 예, 뭐 방송이 있는데 좀 나와 달라. 그래서 이력서를 내고 방송을 이제 나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이제 우리나라를 치면 이제 뭐죠? 거기 비정상회담 성격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민감한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일 문제, 예, 역사적인 문제,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그다음에 뭐 독도 문제도 한 번씩 언급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너 어디 출신이냐라고 저한테 한번 묻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서울이라고 얘기했는데
서울 말고 좀 다른 지역의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사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대구 분이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PD는 대구가 어딘지 잘 몰라요. 예, 대구가 어딘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저한테 이제 대구가 어떤 지역이냐는지 묻기 시작하면 제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대구는 인구 250만의 세 번째 규모의 도시인데 부터 막힙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대구 설명해야 되는데 대구에서 20년 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너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 녹화 주제가 이건데 요거 좀 가능하냐라고 저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보니까 한국의 각 지역의 맛집과 특색을 소개하는 주제였습니다. 일단 알았다고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인터넷을 뒤집니다. 인터넷도 뒤지고 제가 한국에 있는 모든 분을 총동원해서 특히 이제 저기 소스에 오전 분들 전화를 해가지고 그 뭐 맛집 이런 거 리스트 좀 달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던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귀찮게 제가 해드렸었는데 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제 대구를 좀 알리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금발 미녀가 이제 그 헝가리 여자분인데 되게 아름다우신 분이죠. 결혼했습니다. 결혼했고 뭐 이런 뭐 한국어 수업도 지금 하고 있고 방송국에서 이런 SNS 행사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독일, 프랑스, 호주, 여기 러시아, 벨기에, 미국 이게 대구 저고 그다음에 여기 태국 등등 이렇게 많은 주요 나라 사람들이 나와서 전부 다 자기네 나라 제일 잘났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프로가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SNS 이런 명절 맞이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 여기 한 남자가 지금 술 마시고 올라와서 지금 횡대 부리는 게 아니고 춤을 추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게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이제 팬미팅인데 작년에 했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뿐만 아니라 이런 오프라인에서도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는 그 약 2년 반 정도 여기서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런 제 신분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약 2달 방송 시작 2달 뒤에 이제 그 한국 지역 소개를 할 때 그때부터 이제 커밍아웃을 했죠. 저는 이제 대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구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뭐 대구가 어디냐, 그다음 대구가 뭐 어땠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작년 4월부터 제가 이제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치맥 페스티벌이 굉장히 다른 지역에는 없고 그리고 대만 분들도 충분히 가서 즐길 만한 큰 축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또 마침 또 그 여행사 관계자분들 귀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여행사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패키지 상품을 또 준비해서 또 많은 분들이 좀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방송국제 문의가 많이 왔대요. 그 나온 대본을 좀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다른 프로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예능 프로에도 출연했었고, 이거는 다른 방송국의 예능 프로그램. 마찬가지로 요 날은 이제 그 제가 소개했던 게 이제 대구의 벚꽃, 벚꽃 명소, 저기 팔공산하고 두류공원 그리고 이월드 이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 주제가 한일 벚꽃 대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의 벚꽃이 더 예쁘냐. 물론 이제 뭐 그 프로그램 주최 측에서는 이제 뭐 어떻게 낫다라고 얘기하기 힘드니까 사이에 큰 갭이 있었다는 사실 제가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대구 사람들이 제가 대구를 떠날 때처럼의 어떤 그런 보수로 똘똘 뭉친 그런 분들은 아니다라는 것. 정말 좋은 분들 그리고 대구 사람들만의 어떤 그런 매력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저는 제 스스로도 이제 대구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다지기 시작했고 그걸 배경으로 해서 많은 분들께 이제 대구의 어떤 그런 가치와 그리고 의미를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는 게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타이거웨어에서도 이제 항공 노선을 이제 띄우기 시작했죠. 티웨이도 같이 이제 띄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1년간 이제 타이거웨어와 같이 대구에서 홍보대사로서 이제 활동을 했었고 여기 이제 뉴스 보도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분이 이제 저기 이사님이신데 이제 그 뭐죠? 저기 홍보대사 뭐 이제 저기 하면서 이어서 이제 대구 관광 설명회를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대구의 슈퍼스타 우리 고현희 시장님이신데
하트는 제가 하자고 말입니다. 이거 진짜 하자고 하셔서. 요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다음에 누구 혹시 같이 찍으시면 꼭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의를 많이 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많은 대만 분들이 한국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학원도 많이 있지만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어 학습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어 학습자 수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또 뭐 다른 홍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이날 제가 독감이 걸려서 쓰러지기 직전인데 이 장소를 2시간 내에 이제 빌려서 이제 찍어야 되는데 이거 안 찍으면 또 한 달이 빌린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제 찍고 집 와서 쓰러졌는데 좌우지간에 뭐 이런 홍보 영상도 찍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 요거는 이제 뭐 각 지역별 그리고 대학별로 이제 초청 강연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관광공사 타이페이 기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초청 강연, 한국 문화, 그다음 대구 관련한 소개도 강연을 했었고 이 뒤에 보시는 분들이 이제 또 저희 팬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보시면 한 300여 명 정도 이렇게 오셨고 타이베이에서 이제 했던 행사. 요거는 다른 도시 타이쪽, 그러니까 대만의 이제 중부 도시 타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행사를 했었고 여기 이제 신주라고 해서 약간 작은 도시인데 여기서도 한번 행사를 했었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이제 많은 분들에게 대구 관광, 대구에 관련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홍보 내용을 들어주시고 또 들은 내용 가지고 또 여행 직접 오시고 그리고 또 페이스북에 또 소감이 어떤지 대해서 여행을 다녀간 느낌이 어떤지 또 이렇게 또 피드백을 주시고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다른 대학교에서 초빙 어떤 캠프식으로 강연돼 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쓰리대학교였습니다. 대만에 이런 관광과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도 이제 대구 관광에 굉장히 이렇게 붐이니까 강연을 한번 해달라. 그래서 2번 가서 강연을 했었습니다. 이제 중국문화대 11월 달에도 한 번 더 와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날짜를 조율 중에 있고 마찬가지로 주제는 대구 관광이 되겠고요. 대구 관광 이런 그런 방송 활동 등을 통해서도 이제 제가 다른 주요 이렇게 업무 협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행사 MC를 보고 있는데 한국어 말하기 대회 지금 초년 1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이렇게 또 행사 사회를 보고 있고 대만 한대만 문화교류 향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거의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앉아 계신데 많은 그 대만 분들 그 한국 문화, 한국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느낄 수 있는데 항상 저 이제 올라가서 이제 대구 소개부터 먼저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관광 홍보대사 누구누구 이렇게 대구도 겸사하게 알리고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올 8월에 있었습니다. 그 타이베이에서 대구 관광의 밤 이제 보시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그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이런 큰 행사를 통해서 대구의 관광을 알리는 자리가 있었고 저도 거기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대만의 이제 그런 위클리 이코노미 잡지입니다. 그 경제 잡지인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큰 화제 인물은 아니긴 한데 지금 잡지사에서는 큰 화제 인물로 이제 취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이제 어떤 그런 제가 주로 했던 그런 방송 내용이라든지 대구 홍보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제목은 이제 제가 이제 그 홍보 활동을 하면서 그 승객이 30% 이상 늘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일단 뭐 이런 그런 잡지 내용에 이제 소개되기도 있었고 대만의 이제 여러 이런 언론 보도에도 같이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이제 그 대만에 있는 언론사들이 대구 관광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그 언론사에서 연락이 와서 좀 취재를 할 수 있느냐, 취재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라고 하시는 분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올 5월에 지금 다녀갔던 기자들인데 취재를 왔는데 한복을 보더니만 입자고 해서 입고 나서 이거 입은 채로 촬영했습니다. 그 취재를 안 벗더라고요. 그래서 한복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라고 느끼게 되었고 이거 이제 치킨 다른 방송국인데 TVBS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대구에서 곳곳에 맛집을 취재를 했던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360도 카메라입니다. 요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요 업체 대표가 이제 마찬가지로 대구를 좀 찍어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이제 마침 그 치맥 페스티벌 날짜도 맞고 해서 같이 와서 이제 촬영을 했었던 사진이고 또 제 주변의 출판사 분들이 이제 좀 칼럼을 써달라고 해서 이제 내용은 이제 물론 대구 관광도 들어가고
그다음 대구 한국의 문화, 그다음 대구 여행 등등 주제를 해서 한 번씩 이제 글도 지금 푸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팬클럽도 생겼습니다. 대구 왕자 공주가 아니니까 대구 왕자. 나치 이분 분이 계시죠? 여기 저 김상민 주관 계시고 저기 소스 오정일 대표도 계시고 등등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제가 2017년 그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을 때인데 국제 마라톤 대회 참가하신 분 계십니다. 5km 하셨죠? 5km 하셨죠? 네. 전 21km인데 하지 마세요. 죽을 것 같아요. 제가 5km만 적당히 갔어요. 제가 허전 21km 제가 처음 대구를 이렇게 뛰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뛰어보니까 정말 대구의 그런 곳곳의 그런 경치, 단풍의 어떤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웠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물론 10km 이후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10km 전까지. 2017년 그 달성 토마토 축제가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신 분? 이 대부분일 겁니다. 안 가보신 분 많으실 걸로 보이고 저도 이제 이날 처음 가봤는데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색다른 경험.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항공사 스튜 승무원인데 이제 사진 취재해서 찍었는데 뭐 이런 팬들 중간중간에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과 들이 또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런 분들과 또 대만에서 이제 그런 조언도 많이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2015년 그 광주 한겨레유니버시아드에서 찍었던 사진. 이건 제가 찍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자 신분이어서 찍었던 건데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2년 후에 제가 그 17년 그 타이베이 유니버시아드 때 이제 성화 공동주자로 이제 나서서 이제 이렇게 또 참여를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건 지난주에 있었던 건데 그 대만에서도 그 지방 정부가 그 자기네들 관광 홍보에 굉장히 열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관계자들과 만나서 대구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대구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대구 관광이 크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핀동현이라고 있는데 위치는 이제 대만의 남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부산으로 가서 왜냐하면 이제 여기 부산으로 직항하는 노선이 있습니다. 직항 노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분들이 이제 부산에 가서 홍보를 했던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향후 이제 많은 지역의 관계자분들이 이제 또 한국 쪽에 와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한국 분들이 대만을 찾습니다. 성장률이 34%로 1위를 합니다. 1위. 대만을 찾는 외국 관광객 증가율이 1위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만,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초청해 주신 관계자분들과 이렇게 경청해 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면서 챕터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 대만에서 제가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 제가 5분만 추려봤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만난 분 김모양이 있습니다. 김모양은 20대 후반입니다. 그리고 약 2년 정도 살다가 미국으로 갑니다. 그 대만 생활도 지겹고 한국 생활도 지겹고 그래서 뉴욕주에 있는 대학교 가서 이제 회계학을 전공을 해서 지금 회계사가 되면서 미국에 지금 전화를 오고 강모 씨가 있습니다. 30년 남성 대만 여성과 결혼을 했고 인터넷 판매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지금 보시면 김모 씨 40대 초반 여성이면서 대만에서 대학원 생활을 했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모 씨의 젊은 20대 후반이고요. 그다음에 타이베이에서 이제 이런 게스트하우스 업계에 종사하고 있고 대만에서 나중에 게스트하우스를 해보고 싶은 게 자기의 희망이라고 합니다. 꿈이라고 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아까 제가 네 번째 소개했던 그분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나중에 대만을 찾게 되면은 여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박모 씨 30대 초반 남성이고 한국어 강사입니다. 그리고 대만 여성과 결혼했고 결혼 3년 차입니다. 이 5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구 관광 홍보대사 됐다고 하니까 반응이 어땠냐면 대구 관광 어디를? 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설명을 했죠. 이런 그 발전을 그렇게 했다라는 반응에 대한 설명을 했었고 한 번씩 이제 얘기를 합니다. 대구는 언제 갈 거야? 라고 하면은 전부 다 나중에 퇴직하고 가야죠. 전부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대만과 대구 직항로가 생겼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공사의 판단착오가 아니냐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그럴 리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구 얘기를 하면 대구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내가 왜 대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대구에 대한 걸 알아야 되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예, 아주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야 우리 저 같이 이렇게 먼 데서 타양에서 만났는데 우리 같이 모임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무슨 향후에 무슨 모임 그러면서 한 명도 동의하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뭐 결국 이제 이분들도 보게 되면 이제 뭐 제가 처음 대구를 떠나왔던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아닌가라는 한편으로 이해가 되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뭐 지금 이런 분들이나 이제 제가 주변에 대구 분들 만나봐도 대구 청년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최소한 우리는 대구 전문가입니다. 그죠? 대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그리고 대구 분들이 특히 이제 뭐 옷을 입는 거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것 같고 소통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주 단시간에 아주 강한 친화력을 보인다는 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직접 전화를 이렇게 하시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눈치가 아주 빠르시죠. 눈치가 아주 빠르신 것 같고 목표의식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남겠다는 정신 아주 강한 것 같고 학습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정말 뛰어납니다. 오자마자 바로 적응해서 요령 익히고 하시는 것들이 제가 봐도 정말 감탄사가 나올 정도인데 자 문제는 계산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대구 전문가이지만 마음은 떠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 얘기했던 5분도 마찬가지고 미학적인 감각이 있지만 이걸 좀 더 이렇게 좀 다듬어서 비즈니스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신화력 아주 강하죠. 하지만 그 술자리에서만 좀 강한 것 같고 요거를 좀 더 뭔가 좀 다르게 좀 연결을 시키면 좋겠는데 조금 아쉬운 것 같고 적응력을 강하죠. 남다른 적응력 하지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는 적응을 하지만 빨리 적응하지만 내가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서 새로운 걸 창출해내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나 생각은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와 끈기 보게 되면 이제 좀 현 상황에 버티기만 하는 그런 태도가 좀 보이는 것 같고 학습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그 배운 거를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의식은 조금 약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가지게 됩니다. 문화 할인 현상이라고 있는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캐나다 학자가 이렇게 발표한 내용입니다. 1988년 논문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쉽게 말해서 내가 소구하는 것에 대해서 맞으면은 좋은 거고 이게 많이 안 맞으면 그게 깎여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지 그런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 케이팝하고 이제 전통음악 중에서 이제 문화 할인율이 높은 거는 이제 전통음악입니다. 들으면 좀 지루하기도 하고 좀 이해도 잘 안 되고 클래식 같은 거. 그리고 드라마, 영화 중에서도 이제 영화가 좀 내용이 좀 깊죠. 그래서 이해하기 좀 힘드니까. 그리고 예능 프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런닝맨하고 라디오스타 중에서 대만의 인기가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런닝맨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굳이 뭐 이런 시사적인 거나 배경을 몰라도 이제 게임을 통해서 진행이 되니까 이해도 빠르고 재미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디오스타 같은 경우는 좀 재미는 있지만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문화 할인이 너무 많다. 그래서 소구하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대만에서 발생하는 이런 한류 문화를 보게 되면은 이런 문화 할인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삭 토스트가 있습니다. 뭐 동네에서 많이 사 드실 수도 있겠는데 대만에서 대박이 난 상품입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게 대박이 날 줄은. 처갓집 양념통닭이 들어왔습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이런 게 대박이 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또 보면 이제 바나나 우유 드십니까? 안 드시죠. 외국 분들이 다 사드신다고 합니다. 초코파이도 마찬가지고 특히 메론바 대만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없습니다. 다 팔립니다. 다 팔릴 정도로. 그리고 커피 우유 저 봉지 든 거 드십니까? 우리는 안 먹죠. 드세요? 대만 분들이 와서 꼭 드시는 게 저거 바나나 우유하고 이제 저거 커피 우유. 저걸 꼭 사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 음식, 그죠? 불고기, 삼겹살이라든지 김밥 등등 이런 한국 식당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우리가 향후 이제 대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매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뭘 더 할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대구도 이런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납작만두도 마찬가지로 이제 외국인들의 입맛에 충분히 사로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고 뭐 이런 삼성빵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리고 우리 치킨이 또 대구의 본고장이지 않습니까? 치킨 같은 것들 그리고 이런 불고기류, 뭐 북성로 불고기 같은 것도 충분히 외국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크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타벅스에 매년 이런 텀블러가 나오는데 대부분 분들 잘 눈여겨보신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 이제 사가시는 분 대부분 여행객이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강연에도 보니까 이제 울산 것도 있고 이제 뭐 서울 것도 있고 한데 대구 게 굉장히 예쁘다는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면 사과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대구 에디션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좀 남다르다. 특히 이제 여기 대구 거를 보고 이제 대구의 특색, 대구를 좀 이미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더 나와주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 그냥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만의 1위 항목들, 안경을 많이 낀다는 거, 오토바이를 많이 탄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건강이 안 좋아서 신장 투석을 많이 한다는 거 등등. 대만에서 여러분들 항목에 대해서는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구가 잘하는 거 이제 안경, 그죠? 그리고 섬유. 야구는 제가 실수로 쓴 것 같습니다. 야구 이번에 가을 야구가 없는데 쓴 이유는 이제 과거 우승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야구 경기장이죠. 예, 그저 메이저리그급 라이언스 파크 시설 등등. 이런 것들 대구 잘하는 산업 분야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런 데 대해서 대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제가 참 감사하고 이제 많은 청년분들이 같이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 많은 분들을 같이 만나고 헤어지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보면은 이제 휴대폰이 굉장히 발달했죠. 예, 스마트폰 통해서 많은 분들과 시시때때로 연락이 가능한데 또 여기에 너무 적응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또 이렇게 관계 유지가 또 이제 또 그 문자나 이런 연락 한번 하는 것조차도 이제 힘들어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인연들이나 그런 관계자분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 유지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건지에 대한 어떤 생각인데 여기 머리 파란 분 계시죠? 여기 초록색 머리 지금 이분하고 이제 옆에 이게 전데 요게 이제 월드컵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제 이게 뭘 하냐면 이제 퍼포먼스 이제 오노 그때 당시 이제 뭐 헐리우드 액션 이라고 해서 한때 한참 유행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여기 오정현 대표인데 소스에 저보다 형입니다. 항상 자기는 좋은 거 하고 저는 나쁜 거 시킵니다. 예, 저보고 오노 하라고 해서 저는 이제 오노 동작을 취하고 있고 자 제가 옛날에 이렇게 알게 되고 이것도 이제 일본 오사카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유니버셜 스튜디오라고 해서 이제 놀이동산입니다. 입장료가 대략 한국 돈이 한 7, 8만 원 정도 합니다. 이때 뭐 학생 시절을 갓 벗어난 시기라서 이제 돈도 없고 해서 여기를 가려면 돈이 없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전날 공원에서 노숙을 합니다. 신문지를 덮고 이제 자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유니버시티를 가서 찍는데 보십시오. 자 자기만 좋은 거 하고 우리 보면 여기 앞에 앉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만 좋은 거 하는 뭐 이렇지만 좌우지간 이렇지만 뭐 이렇게 계속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관계를 유지하는 자기만 좋은 겁니다. 보십시오. 자기만 항상 가운데 있지만 저는 이제 뭐 어쨌든 사람 일이라는 게 저는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제가 방송 일을 해야지 나는 대만에 가서 방송인이 될 거야. 대만에 가서 방송인을 되어서 대구 관광홍보 홍보대사가 될 거라고 해서 간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되돌아보니까 제가 많은 분들을 잊고 살았고 특히 이제 대구에 계신 분들 그리고 대구에 있는 대구의 가치를 전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가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시간들이 그냥 이렇게 흘러갔던 것 같고 마침 또 방송의 어떤 그런 기회에 의해서 제가 다시 대구를 바라보게 되었고 제 주변에 이미 많은 대구를 사랑하고 대구를 정말 대표하는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제 눈에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구에 지금 있는 많은 청년들이 지금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더 내가 대구의 일부분으로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좀 더 엮어서 좀 더 내가 이것을 좀 더 실현시킬 수 있을까라는 어떤 노력과 그런 고민이 좀 더 조금만이라도 고민이 더 있으면은
많은 내 주변에 어떤 분들이 더 있고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이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청년들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영화에 보게 되면 이제 월터의 상상은 현실된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라이프 잡지의 그 표가 있죠. To see, 그죠? 예, to see the world. 예. 뭐 영어인데 한국어도 준비했습니다. 자, 세상을 보고 자 무수한 장벽을 넘어 벽을 허물고 더 가까이 다가가 서로를 알아가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다. 그 대구 청년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처해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고, 하지만 그게 과정이고, 그 인생의 어떤 목적을 느끼게 되면은 그 순간 좀 더 그런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챕터 3는 그 내용은 토론으로 이어가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대구 왕자님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예랑 선생님께서 제안해주신 주제가 두 가지 있는데요. 책 받으셨죠? 뒤에 보면은 파란색 색지 부분에 주제가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40분간 토론을 할 예정인데요. 토론에 앞서서 이제 지난 토론 결과물도 있고 부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퍼실리테이터 분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지난 토론 결과는 그 유인본으로 다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것이 조금 복잡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체적으로 두 가지 중이었습니다. 대구에 필요한 실험적 공간은 어떤 게 있으면 좋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지속적인 느슨한 관계 실험을 이어갈 방안은 무엇일까. 그렇게 보니까 지금 세대별 놀이 공간의 부족과 시민의 요구를 수용한 공적 공간의 개발